예능계 PD인 김영희 PD하고 유재석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느낌표, 책을 읽읍시다 그런 프로그램을 함께 했던 이들인데, 김영희 PD가 중요한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라. 기존에 있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라. 근데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기존에 있던 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 안에서 안도감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그게 생업인 사람들은 그것이 내 삶의 밥줄일 수가 있지요. 근데 그런 안정감이 있는 어떤 질서가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누군가가 맨 처음에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것은 두렵고 불안하고 혼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은 보편화되었지만 예능 프로그램에 그 자막을 넣는 것을 김영희 PD가 최초로 했다고 합니다. 또 맨 처음에 예능 프로그램 보다가 이게 왜 자막이 나오지? 근데 지금은 누구나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이 나오는 것은 보편화가 되었어요. 그 예능의 어떤 영상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것을 자막을 통해서 그 영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그 자막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나영석 PD가 지금은 꽤 인기 있고 성공한 PD인데, 그 윤여정 배우가 그 꽃보다 누나인가요? 그런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할 때 그가 나영석 PD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PD도 실패해봐야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릴 텐데, 실패해봐야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릴 텐데. 근데 그것이 이 나영석 PD의 마음 안에는 지금까지도 그 마음에 울림이 되는 소리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에 많은 성공도 있고, 그러나 또 아픔과 내 삶의 생채기가 남아있는 실패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인생 가운데 실패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실패만이 아니라 나다움을 찾아가는 인생의 길이구나. 실패했을 때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고유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시간으로는 지금이라는 시간, 공간적으로는 여기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지금과 여기를 살면서 어떤 외부 세계, 다른 세계에서 주입해 준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또 과거의 시간에 어떤 매여져 있었던 그것대로 살고 있지 않고, 지금 여기를, 시간과 공간의 이 삶을 살면서 나다움의 고유한 숨을 불어넣으며 산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과거의 질서, 이제껏 이 생태계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과거의 질서에서 내가 고착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세계를 살고 있는 그 바람이 어떤 것인지,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내가 면밀히 그것에 관심을 두고 관찰을 하고 그 맥락들과 나의 삶이 함께 이어져 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를 물들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인들은 말하죠. 카르페 디엠이라고. 지금 여기를 붙잡으라고. 내가 나중에 가야 어느 목표 지점, 그거에 허망한 마음을 두지 말고 내가 지금 정말 붙잡을 것은
지금 여기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 인생의 고유한 숨을 불어넣어 예술의 꽃을 피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진동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도 말을 하고 나면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늘 과거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늘 내가 오늘 붙잡을 것은,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에 꽃을 피우는 것이죠. 무엇보다 나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갈아 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 스타가 된 서장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농구 선수였죠. 우리나라 그 프로농구 역사의 득점, 리바운드, 정말 깨워지지 않는 불멸의 어떤 기록들을 서장훈 선수가 남겼습니다. 근데 그가 그 선수 생활을 회고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선수 생활할 때 자기를 좋아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그를 싫어하는 안티 팬들도 있어요. 그러면 국가대표 선수촌 이렇게 그 버스가 이렇게 오게 될 때 지지하는 팬도 있는데 그를 싫어하는 안티 팬들이 와서 플랜카드를 걸고 그에 닮은 욕설과 비난의 글을 해놓고는 자기를 맞아들인 사람이 있대요. 한 번은 그곳에 자기 부모님도 계신데 안티 팬들이 욕설이 담긴 플랜카드를 가지고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서장훈 선수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나 혼자만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이 자리에 부모님도 와 계신데 이건 조금 거두어 달라. 그런 삶을 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그가 예능계 데뷔했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맨 처음에 예능에 데뷔한 게 무한도전에 그 유재석이 전화를 해서 처음으로 그 무한도전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적이 있대요. 서장훈 선수가 키는 엄청 크죠. 그렇다고 외모가 출중하게 잘생긴 외모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늘 싸운대요. 장훈이는 당신 닮았다고. 안 생겼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늘 나는 외모에 대한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나는 뭐 할까? 그가 연세대학교 다닐 때 자기 선후배들은 엄청난 그 연세대 농구팀 인기가 있었거든요. 자기는 별 인기가 없어요. 그때마다 자기는 이렇게 늘 말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거에 관심을 뒀대요. 그리고 그 무한도전 프로그램을 갔을 때 나는 그냥 몇 마디 말한 것 뿐인데 그때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예능을 하는데 서장훈 선수가 소회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농구할 때는 내가 어떤 우승을 내야 한다는 거, 내가 기록을 좋아야 한다는 거, 그것에 늘 짓눌려 살았는데 예능 프로그램은 그냥 내가 내 속에 있었던 거, 내 삶에 어떤 남아있던 것들을 나는 그냥 재밌게, 그냥 나는 얘기한 것 뿐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로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예능 활동하는 게. 지난 5월 9일 티키타카라는 예능 방송이 5월 9일에 밤에 심야 시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허재, 이분도 농구 대통령이다가 지금은 예능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그 있었던 에피소드, 사연을 이야기해요. 전에는 그 뭉쳐야 찬다도 있고 지금은 그 농구 예능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러한 때 최근에 어느 구단에서 그 감독 제의가 있었답니다. 평생 농구인인데.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 허재가 그냥 그거 거절했대요.
왜? 그 농구계에 들어가면 우승에 대한 부담감, 성적에 대한 어떤 팬들에 대한 비난,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두 아들도 출연을 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옛날 농구계에 있을 때 성적을 내야 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엄마도 아빠에게 이야기한대요. 당신 나가면 서장훈 반만이라도 하라고. 그러면 난 좋겠다고. 그동안 그 농구 선수로 감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는지. 유시민 작가가 그 이야기도 기억납니다. 그가 정계를 떠나게 될 때 왜 떠나게 됐나. 한 10여 년 동안에 그동안 포털에 올라왔던 자신의 사진을 보니까 이건 사람 사는 얼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그 얼굴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근데 그들이 힘이 꽉 들어가 있는 스포츠계, 프로스포츠, 정치계, 그들이 맨 처음에 굉장한 꿈을 간직하고 많은 성과를 이룬 줄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곳에서 살았던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은퇴하고 이제는 자기가 좋아하는 글을 쓰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고 그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죠. 저는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영을 떠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이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던 길이고, 출애굽기는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여정의 광야의 여정의 길이고, 진짜 인생의 길은 어떤 진영과 집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고 진영을 떠나면서 진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시작이 되죠. 그 길에 다니면 사실 늘 모든 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될지, 하루하루가 예측할 수 없는 모험과 불안함의 길이거든요. 근데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그들과 접속이 되고 이어지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 다다랐을 때 내 속에서 끝이 피고 씨앗이 심겨지고, 그러면서 나의 속에 이런 생명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변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건너가고, 또 그때 씨앗이 피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면서 늘 새로운 세계로 유연하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유연하기에 이제는 어떤 강하고 힘 있는 것들,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나의 고유한 그 별자리를 보면서 시간을 재편집하고 내 삶을 새로운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많은 영감을 얻는 가운데 영화라는 게 많은 영감을 얻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남아있는 영감을 줬던 것이 올드 마린보이, 몽마르트 파파, 들리나요? 이거는 그냥 그 작은 영화입니다. 어느 한 사람들의 그냥 일상의 삶을 영화한 거예요. 머구리의 삶, 김창호, 그리고 평범하게 그 평교사, 미술 교사로 했다가 은퇴한 사람의 프랑스에 가서 그림 그린 이야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참 비루하고 남루하고 초라한 것 같은 그런 삶들이에요. 그런데 관찰자 시점이 되어서 감독이 새로운 관찰자 시점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편집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삶이구나. 근데 저의 삶도 그래요. 누군가가 타인의 삶에 의해서 내 인생이 편집되고 재단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랑하는 건 내가 가장 사랑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감독자가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편집하며 아름답게 결과물로 만들어내고 저 자신이 그러한 때 시를 쓰기도 하고 그런 삶이 제게는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어제는 이런 아픈 삶 가운데 하나의 시를 썼어요. 이 시대의 그 권력에 대한 저의 해악이 담겨 있는 굴뚝 연기, 딱딱하게 굳어진 밭 기경하려고 동네 주민 피땀 눈물 모아서 마을 포크레인 구입, 학력고사 1등한 기사 성능 시험한다고 울 엄마 저녁밥 짓는데 부엌에 들어와 채 퍼낸다고 붓두막 망가지고 솥단지 깨지고 쟤는 다 퍼갔는데 낯선 포크레인 기사 앞에 바둑이 멍멍대나 간장 항아리 깨져버렸네. 밤 냄새 사라지고 막둥이 야식 누룽지 사라지고 엄마 식구 밥 생각에 맘만 새카맣게 타버렸네. 더 킹 절찬 상영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 때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 타인의 시선을 생각하며 내가 무엇인가를 보여야 하기에 내 역할에 집중하다가 보니 그리고 그 역할에 나를 갈아넣다가 보니 나는 숨쉬지 못했고 나는 점점 나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멈춤한 시점에 새로운 세계를 보고 이제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의 여행의 길을 떠나게 하시고 하루하루 만나는 모든 사건들과 이어지며 변모하는 꽃을 피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인생의 여행길입니다. 내가 만나는 시간, 공간, 사람 그들과 함께 만나며 변모하며 이어지며 아름다운 이 시대의 꽃을 피워 아름다운 주님의 향으로 가득히 채워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